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관계는 당신이 탄생 전에 분명히 동의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렇다. 우리는 상대를 논리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내 영혼의 숙제를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관계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떻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3번 하자. 그 다음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느껴보라. 그리고 질문해보자. 지금 이 관계가 에너지를 다한 것일까?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운 걸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낭만적인 단계 중독자들은 금방 실증을 느낀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불러오는 환각 상태가 실망과 함께 사라지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사랑은 망상일 뿐이다 라고 확신한다. 사랑의 거대한 바닷속을 잠수복을 입고 깊이 내려가 탐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다. 새로운 영혼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매번 다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상대를 알아가는 대신 지금 그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어떤가? 이쪽이 더 흥미롭지 않은가? 당신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은 항상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작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격분한 표정을 짓는다. 거울이 격분한 당신의 얼굴을 비춘다. 이제 당신은 천사 같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거울이 천사 같은 당신의 얼굴을 비춘다. 여기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당신 얼굴 또는 당신 내면이 바뀌었다. 인생은 당신 내면의 문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방이다. 당신의 결점, 장점,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 모두 그 즉시 반사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보기에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첫 번째, 당신 자신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압적이다. 둘째, 상대가 점점 당신의 구역을 침범해 옴에도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춘다. 셋째, 고압적인 성격이 과거에 당신이 해결 혹은 치유하지 못한 오랜 문제인데 이제 해결할 때가 되었고 그러함을 그 고압적인 사람이 당신에게 알려준다. 어쩌면 과거의 부모나 선생이나 배우자가 고압적이었는데 맞서서 당신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알아차린다면 이제 그 즉시 새롭게 행동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보자 몇 시간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그러고 나면 옆에 그 고압적인 사람이 여전히 고압적이더라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또래보다 작아서 학교에서 늘 난쟁이라고 놀림받는 아이가 있다. 어느 날 성장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이 아이는 190cm까지 자란다. 이제 다른 아이들이 여전히 난쟁이라고 불러도 이미 자랄 만큼 자란 아이는 눈썹도 꿈쩍하지 않는다. 어릴 때 겪는 감정은 내면 깊숙이 각인되고 그렇게 모인 감정들이 그 후 인생을 결정짓는다.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연극 단 사람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가고 날 때 혼자 남아 느꼈던 감정들이 금방 치고 올라온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가 우리를 떠나 다른 여자에게로 갔다. 친척들도 모두 3,800km나 떨어진 시베리아에서 살았으므로 어머니는 나를 24시간 맡아주는 유치원에 맡겼다. 낮 시간 동안에는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놀았고 점심시간에는 늘 플라스틱 컵에 사과 주스를 받아 마셨다. 날이 저물면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2층 침대로 가득했던 큰 방이 텅 비었다. 마지막 아이조차 집으로 돌아가면 관리인 같은 여자가 와서 불을 끄며 말한다. 막심, 이제 잘 시간이다. 지금도 나는 가슴이 조여오던 그 느낌을 잘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 내면에 확실히 박혀버린 생각도 함께 떠오른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야. 엄마도 아빠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아. 그리고 20년도 더 후, 성인이 된 지도 이미 오래된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와 라인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자전거 길이 좁았으므로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달렸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자 그녀가 점점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어릴 때의 그 느낌이 올라왔고 내 내면의 아이가 물었다. 내 여자친구는 내가 옆에 없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건가? 그러자 내 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결국 나는 멈춰서서 그녀가 지평선에 점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저 보기만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왔고 어느새 나는 5살 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오지 않음을 알아차린 여자친구가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창피한 기분에 나는 자전거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멈췄다고 둘러댔다. 5분 후 진실을 털어놓았는데 여자친구가 화를 내며 거짓말하지 마. 아까 스쿠터 타고 지나간 여자들 보느라 멈췄던 거잖아. 세상에,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다. 그날 우리 2명의 에고가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둘 다 각자가 생각하는 진심만을 고집했다. 그 하나의 상황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상처가 터져나왔다. 나의 문제는 버려진 기분이었고 그녀의 문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자친구가 내 말을 믿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다. 막심, 그 어린 시절 문제는 이제 이해했어. 그런데 그런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빠져서 말 그대로 이렇게 내 속도까지 늦추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내서 나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녀 말이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지 않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보호받고 싶어 한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치료사가 아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문제를 반사하며 당신이 그 문제를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해결은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관계를 만든다. 자신의 시간을 주는 대가로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비판하고 기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베풀어라. 그런데 사랑을 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상처 주는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보자. 다음에 그 방법들이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어떤 문제에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자문해보라.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주 좋은 연습 하나. 매일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 서서 그날 한 일 중에 잘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하라. 오늘 잘 마친 과제나 소소하게 잘한 일도 좋고 육체적인 매력도 좋고 누구나 칭찬하는 자신의 성격도 좋다. 그리고 사랑해. 너는 너무 아름다워. 내면, 외면 모두 라고 말하자.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계속 키워라. 마지막까지 당신과 동행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런데 파트너의 너무 많은 것이 당신을 자극한다면 어떨까? 자극은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 좋은 것이다. 자극이 없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런 끌림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대의 무엇이 당신을 자극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동시에 잠자고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점을 조정해야 할까?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한다면 당신 자신의 의견을 더 잘 관철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혹시 당신이 영적으로 이미 깨달은 것 같은가?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부모님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한 달 정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내 꼭지를 돌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나가버리는 대신 눈에 사랑을 가득 담고 웃으며 사랑해요 엄마 라고 말한다. 자극 없이 살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주변에 반사거울이 하나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거나 의식을 충분히 개발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오직 사랑과 연민과 이해만 느끼는 것이다. 이 우주의 원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상상해 보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신은 무한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싱글인가?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 내면 세상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 세상을 로맨틱한 그림과 감정으로 바꿀 때 그 에너지를 타고 당신 꿈의 파트너가 당신 인생으로 들어올 것이다. 당신 에너지 진동수가 바뀔 때 그 즉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은 단지 우리가 사는 차원 속의 가정일 뿐 우주에서 기다림 따위는 필요 없다. 과정을 지루하게 늘리는 것은 우리의 에고 지성이다. 의식이 물질에 강하게 박혀 있는 사람은 소망을 이루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모든 것이 오래 걸린다. 물질은 무거워서 초심리학적 혹은 영적인 사고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현실에서 짐을 가득 실은 배가 함부르크를 떠나 뉴욕에 이르려면 얼마나 걸리나? 약 10일 정도다. 그런데 당신 머릿속에서는 그 똑같은 배가 대서양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10초도 안 걸린다. 당신 영혼의 짝이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은 이미 저기 어딘가에 있고 당신이 예를 들어 둘이 함께 해변에 누워 있거나 공원에서 그네를 타는 낭만적인 모습을 감정을 더해 상상하기만 해도 그 에너지를 타고 들어와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나는 파트너에 대한 나의 주문을 우주가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주는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수준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파트너에 대해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대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에서 5개 정도로 제안해 전달하자. 그렇게 자율 공간을 주면 우주는 당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배달해 준다. 사람들이 삐걱거리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관계에 진정으로 100%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동거 여부나 아이를 갖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상대와 진정으로 결합하기를 결심했느냐이다. 그런 결합을 의식적으로 결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둘이 함께 합의한 기간만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자. 한쪽이라도 상대에게도 중요한 어떤 일을 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신뢰는 깨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밧줄을 갑자기 놓거나 생각 없이 흔들어대면 두 마음 사이에 깊은 연결이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대화도 일상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숨김없이 나눌 때 상대는 어쩌면 놀라고 심지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관계가 깊어지고 둘의 결합이 더 단단해진다.
예를 들어 상대도 당신에게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일, 듣기에 따라서 아프고 모욕감을 주는 일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강하게 견뎌라. 그리고 절대적인 정직의 전제가 관용임을 기억하라. 비난은 거짓말을 부르고 상호 신뢰를 죽인다. 영혼의 수준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금방 헤어질 수는 없다. 영혼 안내자들의 인도에 의지하자.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진정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반쯤은 딴 데가 있는 상태로 계속 더 나은 사람을 찾을 테니까 말이다. 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은 평생 현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갈등 상황이면 관계 자체를 회의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다.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뢰는 곧 집의 초석과 같기 때문이다. 싸울 때마다 그 초석을 흔들면 집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이때 벽을 새로 칠하거나 조명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가 좋다며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대개 사랑이 애고보다 커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마음을 열고 관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가? 그렇다면 서약의 기간을 반년 정도로 정해보라. 그리고 서약 기간이 지나면 그 관계를 1년 더 연장할지 말지 자유롭게 다시 결정한다. 그 결정에는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한다. 오늘 하루 일을 닦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반년 동안 닦지 않으면 어떨까? 그럼 문제가 생긴다. 관계도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관계는 일정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곧 나빠진다는 뜻이다. 관계는 서로 붙잡아두는 상태가 아니라 상호 발전하는 상태여야 한다.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버려라. 사람은 다 다르다. 모두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산다. 모든 소유욕도 버려라.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관계는 늘 자유를 허락하고 의무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기초가 되는 관계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서로 소유하지 않으므로 헤어진다고 잃을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의 초대일 뿐이다. 우리는 기대에서 너무 자주 불행해진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관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영혼이 함께할 때 두 인생 노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노선이 하나 더 생겨 세 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당신 파트너,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관계 모두 그 각각의 노선을 갖고 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파트너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파트너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는 있다. 다만 그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기를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서로에게 주니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이다. 관계가 불행한가? 위기를 맞고 있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다른 수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무시할 정도로 서로에게 빠지려면 그 관계가 흥미진진한 모험 여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이 파트너십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 현재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나? 나에게 현재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 파트너도 똑같이 알아보라고 하자. 그리고 각자가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과 각자가 가진 비전을 나누고 계속 그것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게 영리하게 노력하자. 매일 저녁 둘이 관계를 위해 그날한 노력에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자아 성찰에 좋다. 앞에서 보았듯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다.
바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우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섹슈얼리티가 있고 없고이다. 물론 성생활을 거의 혹은 아주 하지 않고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친구처럼 돕고 의지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우정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에서 자신의 세계관만 강조한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상대도 있겠지만 대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성을 다한 미트볼 스파게티라도 채식주의자라면 먹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관심으로 상대에게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당신은 파트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꿈꾸는지, 어떤 경험을 했고 하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잘 묻는가? 나는 이 사람을 이미 너무 잘 알아 라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잘 아는가? 수년을 함께 살아도 우리는 파트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나는 감히 말하겠다. 우리 뇌는 무엇이든 성급하게 정의해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당신의 파트너와 같은 고도로 복잡한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는 파트너와 대화하기 전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당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게 믿을 수 없이 흥미진진하다. 같이 말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상대에게 집중해 보자.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에 빠지는 이유는 그 다른 남자는 집에 있는 남자와 달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봐주기 때문이다.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커플은 밤이 새도록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많던 말이 온데간데 없고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이제 시간을 내어 서로의 완전히 새로운 면을 다시 제대로 알아가 보자. 정말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상대가 대답하면 다 알았던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바라보자. 둘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는 것에 집중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이다.